이번 시간에는 아폴로드로스의 원전으로 있는 그리스 신화 페이지 수가 26페이지 티탄 신족의 자손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태초에 이제 카오스가 있었어요. 카오스는 그냥 존재했던 거예요. 우주의 텅 빈 공간, 우주의 이제 자궁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스스로 가이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타르타로스, 에로스, 그 다음에 에레보스, 닉스, 다섯 어떤 존재들이 카오스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에레보스하고 닉스는 자식들을 낳죠. 그래서 아이테르라는 상공, 대지의 윗부분, 그 다음에 히메라라는 낫, 그 다음에 닉스 혼자서 또 여러 자식들을 낳게 돼요. 그 얘기는 뭐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제 가이아에게서 새 자식들이 태어나죠. 아들들이에요. 우라노스, 또 폰토스, 오레아. 우라노스는 스카이, 하늘이고 폰토스는 바다예요. 오레아는 이제 산맥이죠. 이 세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특히 이제 가이아는 우라노스하고 12의 티탄 신족들을 낳아요. 그리고 헤카톤 케이리에스하고 키클롭스들을 낳아요. 그 다음에 우라노스의 남근이 막내 아들인 크로노스에서 이제 잘리잖아요. 그러면서 우라노스의 남근에서 떨어진 그 피가 대지에 떨어져가지고 복수의 여신들, 에리니에스, 그 다음에 기간테스 또는 기가스라고 하는 거신족, 그 다음에 물풀의 요정들, 멜리아이들을 낳게 돼요. 그리고 우라노스의 잘린 남근이 크로노스가 이제 바다에 던지거든요. 그 바다에 던져서 떠다니던 그 남근에서 거품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아프로디테가 태어났어요. 이제 퀴프로스 섬에서 상륙했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 전에 있었고 오늘은 이제 주제는 티탄 신족 그들의 이제 자손들이 되겠어요. 그 전 시간에 티탄 신족 중에서도 크로노스와 레아의 아들 올림포스 신이죠. 제우스를 비롯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크로노스가 5 자식들을 다 집어삼켰어요. 그래서 레아가 가이아의 조언에 따라가지고 또 제우스는 메티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돌덩이를 이제 토해내게 만드는 거죠. 구토제를 줘가지고 제우스와 포세이돈, 하데스의 형제들 그리고 티탄 신족 중에 그 몇이 힘을 합쳐가지고 티탄 신족과 전쟁을 벌여 10년 동안 티타노마키아라는 그 전쟁에서 제우스와 올림포스 신들이 승리를 하게 되죠. 크로노스와 레아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티탄 신족들의 자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티탄 신인 오케아노스와 테티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식들이 태어나요. 남신이 3천, 여신이 3천. 주로 이제 큰 강들은 남신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제 요정들, ним프들, 이건 이제 여신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하고 대표적인 그 딸들만 한번 살펴보면, 아폴로드로스 책의 26페이지에 나오죠. 티탄 신족의 자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제 오케아노스와 테티스, 오케아노스가 장자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오케아니데스라는 딸들이 나와요. 즉, 첫 번째 아시아. 아시아라고 하는데 이렇게 헤시오도스에는 클리메네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아. 두 번째 스틱스. 근데 뭐 사실은 스틱스가 장녀 가장 먼저 태어난 딸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스틱스. 그다음에 엘렉트라, 도리스, 에우리노메, 그 다음에 메티스. 이 정도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물론, 디오네가 대체적으로 이제 오케아노스와 테티스의 딸로 묘사되어 있는데, 아폴로드로스는 디오네를 이제 티탄 신족, 그래서 제우스하고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묘사를 해놨어요. 그 사이에서 아프로디테가 태어나는. 근데 이제 헤시오도스는 아프로디테는 우라노스의 남근에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디오네의 위치가 통상적으로 오케아노스와 테티스의 딸로 묘사를 하고 있고 드물게는 아폴로드로스처럼 티탄 신족을 그래서 열셋으로 묘사했어요. 플레이오네, 아틀라스하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죠. 페르세이스도 있습니다. 헬리오스하고 결혼하게 되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딸들이 존재해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아시아는 이아페토스는 티탄이었었죠. 이아페토스 한번 봅시다. 여기 이아페토스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낳게 돼요. 그래서 아틀라스, 프로메테우스, 에피메테우스, 메노이티오스를 낳게 돼요. 그러니까 이아페토스와 아시아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족보상으로 이름이 나왔지만 그 자식들이 굉장히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아틀라스는 하늘을 지고 있죠. 지구 전체를 지고 있는.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전해주었고 제우스에게 징계를 받는, 간을 계속 독수리에서 이렇게 쪼아 먹히는 그런 징계를 받죠. 프로메테우스. 에피메테우스는 어리석은 자인데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이에요. 나중에 제우스가 판도라라는 여인을 만들어서 줬을 때 에피메테우스가 형 프로메테우스가 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인간 부인을 얻게 되는 그 신이에요. 그 다음에 메노이티오스는 특별하게 언급이 없는데 여기 티타노마키아 때 제우스가 메노이티오스를 번개로 쳐가지고 타르타로스에 던져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노이티오스는 타르타로스에 감금된 상태고, 그리고 아틀라스는 이제 징계를 받았죠. 티탄 신족 편에 서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프로메테우스하고 에피메테우스는 제우스 편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프로메테우스는 미리 아는 자예요. 미리 보는 자. 프로라는 뜻이
미리 앞으로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알고서 지혜를 동원해서 제우스 편에 섰던 것이죠. 스틱스는 오케아노스의 장녀예요. 원래 팔라스하고 결혼을 해요. 팔라스는 크레이오스의 아들이에요. 여기 보면 티탄 신족 크레이오스 있죠? 크레이오스. 스틱스가 나중에 승리, 니케, 크라토스 힘, 젤로스 열성, 열정, 비아, 완력 이런 자식들과 함께 스틱스가 오케아노스의 조언에 따라가지고 티타노마키아 때 제우스 편에 들어요. 그래서 제우스가 이기는데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식들은 스틱스의 자식들은 늘 제우스 옆에서 이제 보좌를 하는 승리와 힘과 열정과 완력. 그래서 니케는 이제 나이키 스포츠용품 나이키 회사 있죠. 그것이 이제 니케에서 온 거예요. 그다음에 엘렉트라는 타마우스하고 결혼합니다. 타마우스는 폰토스, 태초의 바다 있죠? 가이아가 스스로 낳은 폰토스의 아들인데, 엘렉트라는 타마우스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런 이제 자식들을 낳아요. 가장 유명한 건 이리스, 제우스와 헤라의 전령인데 무지개 여신이에요. 이리스가 누구에게서 낳았다? 오케아노스의 딸인 엘렉트라하고 폰토스의 아들인 타마우스. 그러니까 바다 또 물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예요. 비가 오고 나서 맑은 하늘 있을 때 이제 무지개를 보게 되잖아요. 요즘은 거의 보는 일이 없지만, 그래서 무지개는 물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는 것들을 옛날 사람들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지개 여신은 이 오케아노스와 테티스의 손녀가 되겠어요. 하르피아이인데, 하르피아이는 얼굴은 여자이고 그 몸은 이제 새예요. 반인 반조인데 이 세 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르피아이는 특별한 역할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그 아르고호 원정대가 있어요. 이아손이 여러 그리스 영웅들하고 같이 이제 이 흑해연안에서 황금 양피지를 가져오는 임무를 맡게 되는데, 그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보르포보스의 해협에 피네우스라는 왕이 살았어요. 근데 피네우스는 이 하르피아에게 굉장히 괴롭힘을 당해요.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낚아채고, 그 다음에 똥을 싸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악취가 많이 풍기고, 그래서 삐쩍 말라가지고 아주 노쇠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르고 원정대가 피네우스를 도와주죠. 하르피아에를 쫓아내고 잡았어요. 결국 쫓아가가지고 북풍의 신의 아들이 아르고 원정대의 일원이었거든요. 그가 잡았어요. 근데 그때 이리스 여신이 나타나가지고 하르피아이의 잘못이 아니다. 그냥 제우스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하르피아이를 놔주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르피아이가 아르고 원정대에 나오는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리스하고 연결된 거는 서로 간에 자매지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리스하고 하르피아이, 오케아노스의 딸인 엘렉트라의 자식들이 되겠어요. 도리스는 아주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네레우스, 폰토스의 아들인데 네레우스하고 이제 결혼을 하기 때문에 많은 50명이나 되는 딸들을 낳아요. 네레우스와 도리스의 그 딸들은 변신을 굉장히 잘하는, 네레우스 자체도 그렇지만 그 중에서 유명한 딸들만 보면 암피트리테, 포세이돈의 부인이 돼요. 나중에 정식 부인이 돼요. 암피트리테, 테티스, 펠레우스하고 나중에 결혼하죠. 그래서 아킬레우스를 낳게 돼요.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테티스도 이 네레우스와 도리스의 자식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갈라타이아, 나중에 폴리페모스의 사랑을 받게 되는, 그 다음에 칼립소, 오디세우스가 칼립소에게 잡혀가지고 7년 동안이나 같이 동거를 하게 되죠. 기타 등등의 50명의 딸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에우리노메는 오케아노스의 딸인데 제우스하고 사이에서 나중에 카리테스, 삼위신을 낳는데, 에우리노메는 일리아스에서도 나와요. 헤파이스토스가 제우스에 의해 가지고 이제 하늘에서 올림포스에서 떨어졌을 때 누가 보호해줬냐면 두 여신이라고 했어요. 에우리노메하고 테티스 여신이 자신을 도와줬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우리노메는 제우스와 사이에서 카리테스, 삼미신, 아름다움의 여신인데, 일리아스에서 보면은 헤파이스토스의 부인이 카리스로 되어 있어요. 카리테스 중에 하나. 그다음에 메티스는 가장 지혜로운 여신이에요. 오케아노스의 딸인데 나중에 제우스와 사이에서 아테네를 낳죠. 이런 신탁이 있었어요. 메티스와의 사이에서 낳는 아들은 아버지를 능가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우스가 그게 우려돼가지고 메티스의 도움으로 또 크로노스를 제거하는데, 구토제를 먹이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우스는 메티스의 그 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몸속에 가두는, 자기 몸속에 넣어가지고 아테네가 나중에 그 몸속에서, 제우스의 몸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죠. 그 메티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오네가 이제 되게 오케아노스의 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물론 디오네가 티탄 신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플레이오네, 아틀라우스하고 나중에 결혼하게 돼요. 페르세이스, 히페리온하고 결혼하게 돼서 또 여러 자식들을 낳게, 그런 얘기들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오케아노스의 자식들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시아, 스틱스, 엘렉트라, 도리스, 에우리노메, 메티스, 디오네, 플레이오네, 페르세이스. 물론 굉장히 많습니다. 오케아노스의
딸은 3천이나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코이오스와 포이베 사이에서 어떤 신들이 태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코이오스와 포이베도 특별한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포이베라는 뜻이 아폴론을 포이보스라고 하잖아요. 빛이라는 뜻인데 포이베의 손자가 아폴론이죠. 연결이 된다라는 거. 아르테미스는 나중에 달의 여신처럼 돼요. 아폴론이 태양신, 아르테미스는 달의 여신. 다 포이베, 빛에서 온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코이오스와 포이베는 자신들이 티탄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조상이 되는, 그래서 유명한 거죠. 그래서 포이베는 두 딸을 낳습니다. 코이오스와 포이베 사이에서는 아스테리아하고 레토는 이제 제우스 사이에서 아르테미스하고 아폴론을 낳게 되죠. 그래서 유명한 레토. 근데 이 둘 사이에 코이오스하고 포이베의 그 딸 아스테리아도 제우스의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우스가 이제 구애를 하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아스테리아가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바다에 떨어졌죠. 그래서 죽어요. 자살을 한 것인데 일종의 신이. 그래서 떠돌이 섬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처 없이 떠도는데 이 레토가 또 제우스의 해산할 곳을 찾지를 못해요. 헤라가 대지에 레토의 출산을 금지시켜요. 레토의 출산을 허용하는 그곳을 이제 불모지로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레토가 그 출산할 곳을 찾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다가 이 아스테리아가 떨어져서 죽었던 그 떠돌이 섬에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르테미스와 아폴론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 아스테리아는 그렇다고 해서 죽기 전에 제우스의 사랑을 받을 때 이 처녀였던 건 아니고 페르세스하고 사이에서 헤카테를 낳게 됩니다. 헤카테에 대한 얘기는 신들의 계보에 아주 자세하게 나왔는데, 헤카테는 그냥 민중 속에서 인간의 기복, 복을 주는 신이에요. 어부에게는 풍어를, 많은 이제 물고기를 낚는 풍성한 그 수확, 그런 것들을 낳게 되는 거죠.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신이에요. 헤카테. 그래서 아스테리아하고 페르세스는 크레이오스의, 크레이오스죠. 크레이오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촌끼리 이제 결혼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휘페리온하고 테이아.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식들에 의해서 유명. 휘페리온이라는 뜻이 이제 선이에요. 그리스어로 이제 태양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휘페리온에게서 이제 세 자식들이 태어나요. 휘페리온과 테이아, 둘 다 이제 티탄인데, 에오스하고 헬리오스하고 셀레네예요. 에오스는 새벽의 여신이에요. 에오스, 헬리오스, 셀레네. 에오스는 아스트라이오스하고 크레이오스의, 여기 크레이오스의 아들인데, 아스트라이오스하고 사이에서 동서, 남풍, 북풍을 낳게 되고, 바람신들을 낳게 돼요. 바람신이 왜 태양신의 딸인 새벽의 여신과 관계가 있을까? 크레이오스에게서는 별들과 관련된 어떤 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바람이 새벽, 태양, 별들,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관련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 새벽의 자식들이 바람의 신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유명한 바람은 서풍인 제피로스하고 북풍인 보레아스예요. 그리스 지도를 보시면 서풍과 북풍이 불 때 바다로 나가가지고 항해를 하거나 상거래를 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노를 가지고 젓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죠. 바람의 힘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서풍하고 북풍 두 바람의 신이 유명하고, 일리아스에서도 보면은 파트로클로스의 장례를 하는데 바람이 불지 않아가지고 장작불이 안 타요. 그때 이제 아킬레우스가 기도를 하고 이리스 여신이 바람의 신들을 찾아가죠. 그래서 제피로스하고 보레아스가 바람을 불어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별들이 이 에오스의 자식이 되겠어요. 헬리오스는 태양신이죠. 헬리오스는 페르세이스하고 오케아노스의 딸이었어요. 아까 전에 봤었죠. 딸과의 관계에서 여러 자식들을 낳게 돼요. 그래서 헬리오스의 자식들은 우리가 보면은 저쪽 이제 동쪽에 어떤 나라들, 트로이아 그 동쪽, 그 해가 뜨는 쪽, 그런 쪽에 왕국을 다스리던 어떤 이제 시조들이 되는 그런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달의 여신이 있고, 그 다음에 크레이오스하고 에오리비아 사이에서 세 자식인데, 아스트라이오스는 별이란 뜻이에요. 아스트라이오스는 아까 새벽의 여신 에오스하고 사이에서, 에오스는 휘페리온의 딸이었죠. 휘페리온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어요. 새벽, 태양, 달, 그렇죠? 그래서 아스트라이오스, 이 크레이오스의 아들 아스트라이오스하고 에오스 사이에서 아까도 봤지만 바람신하고 별신들이 태어나요. 그 다음에 팔라스, 크레이오스의 아들 팔라스에게서는, 팔라스는 스틱스하고 아까 결혼했어요. 그렇죠? 스틱스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런 자식들을 낳았고요. 그 다음에 페르세스도 아까 아스테리아는 누구의 딸이었었죠? 코이오스하고 포이베의 딸이었었죠. 예. 레토의 이제 언니가 되는. 그래서 이 아스테리아하고 사이에서 페르세스는 헤카테를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복을 주는 신. 이아페토스는 아시아하고 사이에서 전에 했으니까, 예. 아틀라스, 프로메테우스, 에피메테우스, 그 다음에 메노이티오스를 낳았다고 돼요. 무네모시네나 테미스. 무네모시네는 이 티탄 신족들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 이 기억이라는 신인데, 제우스하고 사이에서 무사 여신들을 낳았고, 테미스는 제우스와 사이에서 코라이, 계절의 여신하고 모이라이, 운명의 여신들을 낳았다고 되는데, 모이라이는 사실은 닉스의 자녀라고도 보통 얘기해요. 제우스의
자녀라고도 얘기하고 테미스와 제우스 사이에서 여기까지가 티탄 신족 우라노스와 가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티탄 신족들이 되겠어요. 보시면 다시 한번 크로노스와 레아 둘 다 티탄 신족 결혼했어요. 오케아노스, 테티스, 티탄끼리 형제자매끼리 결혼했어요. 코이오스, 포이베도 마찬가지 형제자매끼리 결혼했고 히페리온과 테이아도 형제자매끼리 결혼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하나, 둘, 셋, 네 쌍은 지금 형제자매끼리 결혼했는데 나머지 두 쌍은 남성 둘, 여성 둘 이거는 이제 티탄끼리 결혼하지 않았어요. 크레이오스하고 이아페토스는 폰토스 또는 오케아노스의 딸 자기 이제 조카하고 결혼한 것이죠. 그다음에 무네모시나하고 테미스는 이 두 이아페토스와 크레이오스가 다른 여신을 만났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제우스하고 이렇게 관계를 해서 이제 자식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지금 26쪽에 계속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틱스와 관련해 가지고 스틱스는 오케아노스 테티스의 딸이었죠. 첫 번째 딸이었는데 스틱스와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와요. 스틱스 신들도 또 인간들도 스틱스 강에 걸고 맹세를 하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돼요.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신들 같은 경우에도 암브로시아 넥타르라는 그 신들의 음식 또 음료를 먹지 못하고 거의 죽은 빈사 상태에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스틱스는 그 명예를 얻은 거예요. 스틱스가 자기 자식들과 함께 티타노마키아 때 제우스 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식들은 늘 제우스하고 동행을 하고 스틱스도 큰 명예를 얻었어요. 폰토스의 그 자손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27쪽이에요. 폰토스는 개하고 사이에서 개는 가이아니까 포르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포르키스 보통은 포르키스 그 다음에 타마우스, 네레우스, 에우리비아 아까 에우리비아는 얘기했어요. 티탄 신족 얘기할 때 크레이오스 얘기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에우리비아는 한번 다시 보면 크레이오스하고 사이에서 이런 자식들을 낳았다. 생략을 하도록 하고 일단 벌써 타마우스하고 엘렉트라는 오케아노스의 딸이었어요. 아까 했었죠? 예. 그래서 이런 이리스하고 하르피아이를 낳았다. 포르키스하고 케토는 굉장히 바다 괴물들을 많이 낳았어요. 둘 다 이제 폰토스의 자식들인데 형제 자매지간에 결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에키드나를 낳았어요. 에키드나는 대표적인 이제 괴물이죠. 에키드나는 아주 큰 뱀 모양을 하고 있는. 그다음에 고르고 여기 고르고의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알지만 메두사예요. 메두사. 머리카락이 다 이제 뱀이고 눈이 마주치면 돌로 변하는. 그다음에 그라이아이는 노파예요. 세 명의 노파. 날 때부터 노파였어요. 눈 하나를 가지고 세 명이서 공유하는 이빨과 눈 하나를. 그다음에 라돈. 이것도 이제 괴물이 되겠죠. 이런 아주 괴물 같은 존재들이 포르키스하고 케토에게서 태어났어요. 특히 에키드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에키드나는 이제 포르키스와 케토 이 이제 폰토스의 자식들이란 말이죠. 에키드나는 티폰은 타르타로스의 아들인데 그 사이에서 엄청난 괴물들이 또 태어나요. 우리가 휘드라라든지 케르베로스 지하세계를 지키는 머리가 세 개인 개 있죠. 그 다음에 키마이라 사자머리의 염소 몸에 그런 키마이라 여기 보면은 스핑크스하고 네메아의 사자들 헤라클레스에게 죽은 이런 괴물 같은 존재들. 스핑크스는 오이디푸스 그 신화에서 보면은 태백 경계선에서 수수께끼를 해가지고 사람을 이제 잡아먹는 것이죠. 처음에는 발이 4개였다가 2개였다가 3개로 변하는 그래서 이제 인간이었다고 이 오이디푸스가 맞추면서 스핑크스가 자살해서 떨어져 죽는데 이런 존재들 하여튼 괴물 같은 존재들이 다 누구의 자식들입니까? 포르키스 또 케토의 자식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레우스의 자식들인데 네레우스는 도리스 오케아노스의 딸이었죠. 도리스하고 결혼해가지고 50명이나 되는 딸들을 갖게 돼요. 그 중에서 유명한 게 암피트리테 포세이돈의 정식 부인이고 테티스 헬레우스와 결혼했죠. 아킬레우스를 낳게 되고 갈라테이아, 칼립소, 기타 등등을 낳게 돼요. 그래서 암피트리테는 이제 트리톤이라는 포세이돈의 정식 아들 태어나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라노스와 가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티탄 신족들의 자손들, 폰토스와 가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그 폰토스의 자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신들의 이름을 또 계보를 다 기억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자꾸 찾아보면 되고 제가 그리스 신화 이야기할 때 강의를 할 때 계속해서 족보를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자꾸 들으면서 익숙해지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뭐가 뭔지 잘 모를 수 있으나 자꾸 족보를 보면서 경험하면서 일부러 외우려고 하면 외우지도 않고 그래서 각종 이야기 속에 등장인물들이 여기 족보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족보라는 게 그냥 이름만 있을 수 있어요. 왜?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들이 유명해가지고 그 부모가 유명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냥 이름만 나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반면에 그 이름과 대상 하나하나에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족보를 잠깐 꺼내가지고 계보를 한번 살펴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수십 차례 하다 보면은 대략적으로 왜 이야기가 등장인물들이 이러이러한 등장인물이 나와서 신화 속에서 그 이야기가 꾸며지는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강박관념을 갖지 않아도 돼요. 암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